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하고 참혹한 현장. 하지만 그 꿈들이 모두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죽는다는 그 영상이 계속 꿈속으로 이렇게 필름을 쫙 하는 거죠. 꿈은 100%예요. 피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꿈으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재물이 나갔다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죠. 한순간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지몽을 꾼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보를 받고 안산으로 향한 제작진.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꿈으로 미리 본다는 한 주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의 꿈이 너무 잘 맞았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메모해 놓는다는 사례자. 그녀의 꿈 내용은 실로 놀라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갔어요. 시골을. 우리 집이 공주거든요. 시골집이. 이렇게 평풍을 쳐놓고 이렇게 있잖아, 돌아가시면. 근데 이제 평풍 뒤에서 내가 막 이렇게 울었다고. 그랬더니 애미 하나 안 죽었어 그러는데 보니까 옆에 왜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 시어머니가 가운데 계시더라고. 그러면 데리러 온 거거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9살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예지몽. 가족들이 죽을 때마다 그녀는 꿈을 통해 죽음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내가 29에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셨고 41에 우리 두조빠 돌아가셨고 내가 40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고 이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다. 꿈은 100%예요. 피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의 죽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죽음까지 꿈으로 미리 알게 됐다는 그녀. 꿈이 이렇게 잘 맞다 보니 꿈속의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를 건넨 적도 있다. 동생의 엄마를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동생의 사돈을 본 적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한나는 이제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 이 주변에 다 정리가 돼 있어. 아주 깨끗이. 그래서 그 말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누구한테서. 언니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공주를 갔다가 장례식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엄마를 내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내 꿈에서 봤던 언니 얼굴하고 이 영정에 있는 사진하고 너무 같은 거야. 똑같았어요. 응. 신기하지, 놀래지, 좀 무섭지. 어느 부위가 아파서 돌아가셨다. 그럼 그 부위가 아파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는 안 맞는다고 말할 수 없이 다 맞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한 해 운세를 새해 꿈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 작년 흉몽을 꾼 후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그녀. 꿈의 길흉 여부에 따라 1년의 운세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굉장히 무서운 회오리 있죠. 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회오리 있잖아요. 막 절도 날려버리고 절 앞에 서 있는 저기 그 스님도 날려버리고 막 날려버리더라고. 근데 꿈속에서도 이제 맨날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이렇게 동생들이 있어요. 그 회오리가 나를 자꾸 막 끄집어내더라고.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대체 누구냐고 나를 좀 놓으라고 밝혀야지. 내가 이렇게 나를 잡고 있으면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야 언니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사기친 아이야. 그 꿈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녀. 금전적 손해 역시 막대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죠. 15억. 15억이라는 돈을 거의 손해를 보셨네니까. 한순간에. 네, 한순간에. 꿈으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그녀.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기에 그저 운명으로 생각하고 지낸 지 40여 년.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내가 내 속에 악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쁘면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있어서 미리 가르쳐주는 건지. 혹시 꿈을 통해 죽음을 예언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제작진은 원인을 알아보고자 먼저 최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 쉽게 최면에 빠지지 못하는데 제 목소리도 좀 편안하게
그러던 1시간 후 그녀에게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예? 아, 나쁜 것을 미리 가르쳐 주어서 더 지향을 예방하려 그러는 거네요. 근데 잘 못해. 응? 잘 못해. 이렇게 높은 데서 가르쳐주는데. 최면을 통해 알아낸 것은 그녀의 몸속에 미래를 알려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하늘의 뜻은 응? 하늘의 뜻은 천상의 뜻이고 높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가르쳐주고 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가르쳐 주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나쁜 것대로? 운명이 응? 운명이 운명이라고? 생만에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녀가 좋은 꿈으로 눈을 미래를 뜨고 알게 되는 생만에 것은 번쩍 어쩔 수 떠보십시오. 없는 운명이라고 자, 했다. 떠졌나요? 눈을 떠 번쩍 약 2시간의 떠보세요. 최면 검사 끝에 알아낸 사실은 괜찮죠? 그녀의 운명이 꿈으로 미래를 예언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잘하셨어요. 하지만 최면 결과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대 의학은 예지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검사를 위해 신경정신과 의원을 찾게 된 예지몽 경험자. 혹시 꿈속을 지배했던 죽음의 영상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살다가 평생에 몇 번만 꿔서 그냥 몇 번만 맞으면 되는데 나 누가 재판을 받는데 그동안의 예지몽 체험을 의사에게 털어놓는 그녀. 꽝이에요. 그러면 그 꽝되는 꿈을 꾸고 자라온 환경과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무의식에 반영되고 꿈을 통해 표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꿈이 많은 이유가. 제가 볼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자랄 때 이제 죽음도 많이 경험했고 죽음 자체가 이제 무의식에 많이 활성화시켜주니까요. 또 많이 참고 살았고 누는 것도 많았고 그러다 지금 이제 발발하게 무의식의 기운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의 기운이 활성화되면 그렇거든요. 억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처가 자랄 때부터 이제 이분 같으면 이제 죽음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기운이 많이 자극받고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 무의식 자체가 워낙 에너지가 강해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상대화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고 공간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유난히 어린 시절 죽음을 많이 경험했던 그녀의 기억이 꿈을 통해 나타났다는 결과. 하지만 이런 흉흉만이 예지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억대 행운을 누리는 복권 당첨자들의 꿈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길몽을 꿨을 때 당첨 확률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꿈속에서 복을 부르는 상징적인 동물을 봤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행운을 예상하는 것도 그 이치. 조상이 나타나서 좋은 말 해주거나 좋은 물건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좋은 꿈이고요. 또 돼지 꿈하고 똥꿈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돼지 꿈의 경우에 돼지는 옛날에 이제 그 물물교환의 잔재일찍에는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장에 가면은 쌀 한두 마리로 바꿔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의 잔재로서 재물의 상징이 되고요. 대변이나 소변은 옛날에 그 농경사회에서 그걸 이렇게 좀 삭혀가지고 그 거름으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대변이나 소변은 바로 비료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재물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길몽으로 7억 3천만 원을 찾았다는 행운의 사나이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 차가 이제 그 80km 정도로 달렸는데 그 가해 차량이 한 막 100km 이상 달렸겠죠. 옆구리를 팍 먹고 받았다. 그렇게 팽 두 바퀴 돌고 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난 이제 그때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탁 튀어나갔던 거예요. 지난 2002년 3월에 있었던 충남 서산의 현금 수송차 강탈 사건. 송 씨는 그날 현장에서 현금차를 수송하던 직원 중에 하나였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융기관 이제 최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갖다가 이제 강도를 당했던 거죠. 현금 2억에다가 수표 5억 3천 해가지고 한 7억 3천 됐었죠. 7억 3천 정도. 예. 범인을 검거하고 잃어버렸던 돈을 고스란히 찾은 그가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 길을 이제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야말로 똥구더기에 이제 팍 빠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예. 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동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빠져가지고
갱신이 말이죠. 막 이제 얘가 이제 목이 여기까지 차더라고. 막 그렇게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얘를 끌어내면서 막 갱신이 그래 이제 식은땀을 쫙 흘린 거야 새벽에 그냥. 그러고 나서 아, 이상하다 꿈. 응? 별 이상한 꿈도 다 꿨네 하고. 응? 이게 이제 단순히 저는 이제 그 뭐 그런 똥꿈을 꾸면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런 내용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제 아 오늘 내가 복권을 사야겠다. 맨날 일은 더 이상 없고 복권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에 갔던 거예요. 재물을 상징한다는 꿈을 꾼 후 강도를 당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꿈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한 거는 가다가 이 차가 이제 막 그 탈취해갖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보통은 차가 뭐 거의 차 타고 다닐 때 뭐 차 한 대 사서 거의 뭐 10년 타는 동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담뱃값 같은 걸 빨리 떨어뜨려 가지고 지문이 딱 채취돼 가지고 금방 그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또 시용 씨는 이 꿈 하나로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차피 그 일이야 분명히 뭐 걔네들이 사전에 다 모의했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해결된 것은 이거는 전부 다 제가 꿈을 잘 꿔서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누구나 꿀 수 있지만 누구나 감지해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특별한 사인 예시몽.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충격을 갖다가 꿈속에서 한번 이렇게 좀 시연해보고 좀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4월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미리 예지했다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범인을 포함 33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하는 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을 꿈으로 먼저 보았다는 제보자.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일까? 근데 그때는 한 3시,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꿈 깨고 나서. 어느 남자한테 쫓기는 꿈을 꿨었어요. 근데 쫓기다가 방 하나가 보여서 그 방 쪽으로 들어갔는데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는 제보자. 그리고 그녀는 그 방 안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친구가 같이 막 쫓기다가 방 안으로 막 들어갔는데 이미 바닥에 사람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막 총소리가 들려요. 근데 총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저쪽 그 방 안에 사람들이랑 저랑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 안에 방 쪽으로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총기를 든 남자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쐈고 제보자는 시체들 사이에서 숨을 멈춘 채 죽은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눈을 잠깐 실눈을 떴는데 총을 들고 있는 남자한테 얼굴은 안 보이고 이 목 밑에부터 발까지 보였던 거거든요. 총을 들고 있었는데 저는 죽은 척하고 누워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총으로 다 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뒤돌아서서 가는 걸 확인하고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다는 장면들. 그리고 3일 뒤 그리고 나서 그 꿈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3일 있다가 제가 TV를 봤어요. 근데 인터넷이고 TV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총기 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신랑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꿈속 내용이 현실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 제보자는 이후 자신의 꿈을 앞날에 대한 예지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꾸는 거마다 한 꿈 10번을 꾸면 거의 한 8번, 9번은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오늘은, 내일은, 내일 모레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스터리한 의문들. 과연 이러한 꿈들은 앞날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1년 전 꿈속의 저승사자 때문에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는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아들이 그날 아침 자고 올라니까 어머니 아우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왜 가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섭대요.
아빠 무슨 꿈인데 가니까 침대에서 자는데 시커멓게 입은 저승사자가 지 다리를 막 당기더래요. 제보자의 아들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저승사자. 그 꿈은 그렇게 한 달 동안 반복됐고 아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지는 막 안 딸리 가려고 막 안간힘을 씌우고 그렇게 하면서 막 신간했는데 너무 무섭대요. 막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 10월 3일 날 저녁에 지 여자친구하고 놀다가 사고 당일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제보자. 새벽 3시경 불길한 예감에 순간적으로 잠에서 깼는데 새벽 3시 반 돼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었어요. 요 밑에 오다 보면 이제 사거리가 있었어요. 그 파주선인데 뒤에서 이제 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고 뭐 2.18이라도 하여튼 경찰관 말로는 술이 뭐 아주 만취 상태예요. 담당 의사가 10%의 가능성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멀쩡하게 나갔다가 극하고 들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교통사고. 사고가 난 지 일주일 후 아들은 제보자의 꿈에 연이어 나타났다고 한다. 병원에 현재 애가 병원에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있는데 꿈에 애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제 가방 밀고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처음 집을 나서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들은 제보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꿈에 동시에 나타났다는데 야야 괜찮나? 다 났었나? 아이고 니 안 아프나? 이렇게 할때네. 아 이제 다 났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들어가갖고 지 책상 앞에 앉아갖고 뭘 만지더래요. 제 가방을 만지더래요. 꿈속의 아들은 그렇게 유유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뭔가를 정리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방을 나섰다는데 그렇게 제보자의 아들은 가족들의 꿈에 번갈아 나타난 후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드님의 그 죽음하고 저승사자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연관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연관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모르니까 몸 피해가는. 정말로 꿈을 그렇게 예언을 해줄 거면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주든지. 과연 아들의 꿈에 나타난 저승사자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내가 단지 이제 마음에 찜한 거는 그런 꿈을 꿨는데 풀 수도 있는 길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못 막아줬다 하는 건 죄책감이 자꾸 많아요. 과연 모의식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언의 예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유독 죽음과 관련된 예지는 가족들이나 그 주변인들의 꿈에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제작진은 20여 년 전 자신이 꿨던 꿈 때문에 뱃속의 태아는 물론 가깝게 지냈던 친척마저 죽음을 맞게 됐다고 믿는 제보자를 만나봤다. 오래됐는데 19년. 예. 꿈을 그때 제가 아기가 임신이 잘 안 되는데 아들이 10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좀 손도 귀한 적이라 이제 애를 낳으려고 임신을 해가지고서 꿈을 꿨는데 그 큰 신우 집 앞에가 큰 감나무가 있어요. 원래 거기 있어가지고 항상 감 따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꿈에 이렇게 새파랗게 감이 막 이딴만하게 열렸는데 가지째 내가 이렇게 딱 꺾었어요. 이게 다 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다 죽은 나무가 한 남자 키 큰 사람은 키만한 나무가 앙상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파리도. 근데 이렇게 밑에 보니까 감이 진짜 이딴만해요. 이딴만한데 그 안에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터졌어요. 너무 익어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우리 그 고모 제일 큰 고모 막내딸이 방에다 이렇게 놔두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감이 이만했어요. 실제로도 진짜 이만했는데 이런 식으로 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터졌어요. 너무 그래서 그 꿈에 깼는데도 나팔 모양으로 터졌네. 이런 꿈이 나 혼자 모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 손엔 아직 익지 않은 파란 감을 또 한 손엔 너무 익어 터져버린 감을 들고 있었다는 제보자.
그리고 나팔 모양으로 터진 감을 무슨 이유인지 사촌 아가씨 방에 놓고 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생기는 일이었다. 한 며칠 있다가 내가 이제 자궁의 임신으로 이게 터져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도 채 만끽하기 전 자신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데 밑에서 뭐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가 막 이렇게 나오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하혈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간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4,500cc가 몸에 있는데 2,500cc가 빠져가지고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몇 개월 후 꿈속에 터진 감을 가져다 주었던 친척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하는데 그 해 그러니까 1년 안 된 안쪽에 그 안양신호 그 막내딸이 아가씨인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그래가지고서 왜 죽었대 하고 했더니 그 자궁의 임신으로 그 터져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는 도중에 그 죽었다고 그랬는데 제보자와 사촌 아가씨 모두 자궁 외 임신. 그러나 사촌 아가씨는 과다출혈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데 내가 나팔관이 터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꿈을 꿨나 보다 했는데 1년 안에 걔가 똑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그때서 커가지고 내가 걔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건데 걔가 죽은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꾸면 흉몽이지만 남이 꾸면 길몽이 될 수 있다는 꿈 해몽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 상당히 길몽입니다. 길몽과 흉몽, 꿈속 이야기가 그대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꿈에 그런 계기가 있고 나서부터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안 믿었었는데 일이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지니까 저도 모르게 믿게가 되는 거죠. 누구나 꾸길 원하지만 아무나 꿀 수 없는 복을 부르는 꿈 길몽. 어젯밤 당신의 꿈은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리얼 스토리 묘에서는 그동안 꿈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접근했었다. 그렇지만 꿈에 대한 명쾌한 해석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꿈의 의미를 풀이하는 꿈 해몽 역시 속설에 지나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제작진은 길몽을 꾼 후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대통령 꿈이 그에게 안겨준 복은 숨겨져 있었던 조상 땅. 꿈을 꾼 후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금싸라기 땅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 꿈속 대통령은 귀인으로 상징, 길몽으로 여겨지고 있다.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강간버스를 타고 우리 마당에 오셨어요. 마당에 오셨는데 우리 집에 딱 들어오시더니 악수를 딱 청해서 악수를 하고 났는데 딱 보좌관이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딱 보니까 노란 봉투인데 넣다가 대통령 가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난 뭔가.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돈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쉬는데 돈은 풀면이 얇은데 빳빳한 돈인데 새 돈이. 근데 그냥 계속 쉬었는데 끝이 없이 그냥 계속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세워지다가 어느 정도 밤새도록 돈을 세다가 깼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정말 이바울 씨는 대통령 꿈 덕분에 숨겨진 땅을 되찾는 횡재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 96년에 여기 나왔잖아요. 96년도 2월 1일 날 개정됐잖아요. 이때 이제 명예가 다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좋아했거든. 한번 보세요 한번. 아니면 우연히 찾아온 행운은 아니었을까? 여기 이렇게 그냥 집이 있는 거, 땅 있는 거 이걸 누가 아셔요 이게? 이게 총 몇 평이죠? 618평이 다 있어. 그 당시에 90만 원인가 6954 5억 6억 거의 그 당시 맨졌으니까. 산속에 숨겨져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땅. 이바울 씨는 대통령 꿈 덕분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도 이 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찾은 땅인데 결국은 그 주어진 게 나한테 주어진 거는 꿈에 그런 계기가 있고 나서부터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좀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귀인을 만났으니까 또 좋은 일도 생겼고. 대통령 꿈을 꾼 후 숨겨진 땅을 찾은 건 시초에 불과. 이제는 연매출 60억을 기록할 정도로 사업도 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이 모든 결과가 꿈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최근에 꾼 이명박 당선인의 꿈으로 더 확고해졌다는데 12월 달이지?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 며칠 있다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탤런트들도 데리고 쫙 와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으려고
길이 아주 한참 서 있는데 내가 맨 앞에 딱 서서 날 악수하더니 사진 한번 찍자. 사진 찍고가지고 나는 이제 꿈에 야 우리 교인들 목사님들도 보여주고 그래야겠다. 막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이명박 씨하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꿈을 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지금 대리점 이 이제 길도 이제 순탄하게 6군데의 경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뚫고 순탄하게 이제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고 나서부터는 좋은 게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요. 이바울 씨의 경우처럼 좋은 일과 꿈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작진은 한 흥미로운 조사에서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로또 1등 당첨자의 44%가 길몽을 꾸었고 그 꿈들 역시 재물이나 대통령, 인분, 조상 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길몽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제작진은 로또 1등 당첨자를 어렵게 수소문. 로또 당첨의 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연관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1등으로 당첨된 그녀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자꾸 뭐가 시끄러워 막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거길 봤죠. 그 땅 거기에서 자꾸 그 싸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 그래. 아 들리세요 그게? 네, 그게 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눈으로 보니 저기에서 소리가 나. 자꾸 소리가 나서 어디서 소리가 나나. 꿈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애절한 목소리. 그녀가 꾼 것은 선몽이었을까? 그 꿈을 꾸고 난 후 30년 만에 조상묘를 어렵게 찾았다고 하는데 처음엔 한 번 보니 그냥 스쳤죠. 나무가 엄청 크게 다 우거졌으니까. 그래서 그 한 3번째 거기를 봤어요. 자꾸 소리가 들려서. 그 내가 한번 저기를 봐보세요. 엉뚱한 데 가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걸 거기가 아니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했더니 두 분 얘기도 안 와요. 그 3번째 아니 여기 같으니까 왜 엉뚱한 데 가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저서에 와서 보시더니 그 아재라는 분이 아 여기 맞다고. 우리 친구가 찾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상묘를 찾은 후 또 한 번 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길몽을 꿨다는 로또 1등 당첨자. 이제 내 눈에는 그때 저쪽에 보면 그 꿈에 봤던 그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고. 가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이리로 이제 내려가자고. 그래 거기까지 가서는 내가 그 바위 있는 데서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쉬면서 나는 그때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요. 꿈에서. 여기가 분명히 돈이 많았던 이 자리인데 그래서 두근두근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한테 뭐 할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한번 파봐 그랬죠. 그랬더니 나무 갖고 와. 그러면서 나무 2쪼가리 가지고 이제 어디서 주워 가져왔어. 그 나무가 다 썩어진 거죠.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그냥 막 파는 거야. 막 보니까 이제 내가 봤던 그 돈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깼죠. 뭐. 조상묘를 찾고 꾼 길몽 그리고 로또 1등 당첨으로 받은 10억 8천만 원.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러면 그 조사님께서 복을 주신 거네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 그 본점의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조상분들을 많이 저걸 해서 복권분들이 거의 와서 보면 85% 90%가 다 조상님들 그렇게 해서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분 묘 찾고 좀 있다가 됐으니까. 리얼스토리 묘 제작진에게 날아온 제보 한 통. 이유 없이 계속되는 악몽으로 힘들어하는 김규성 씨가 도움을 청해왔다. 제작진은 그를 서울의 한 최면센터에서 만날 수 있었다. 악몽이 계속되자 그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 최면요법으로 꿈 해몽을 해보고 있었는데 부드럽고 편한 상태 시간 속으로 찾아갑니다. 꿈속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불러요? 백발노인?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불러요? 네. 나가면 죽어요? 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나가면 죽는다. 믿기 힘든 이야기, 꿈이 죽음을 부른다? 제작진은 규성 씨의 꿈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늦은 밤 그를 다시 만나보았다. 처음엔 지하철역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머리 하얀 그 할머니가 허리 다 꼬부라진 할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오시는 빗을 주시는 거예요. 찬빗을. 그래갖고 어디에 장소는 어디였나요? 처음에 지하철역이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쫓아오시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막 이렇게 해집고 도망을 가는데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질러서 오시는 거예요. 저 빚을 주려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그때 계속 도망을 갔거든요. 김규성 씨의 꿈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건네주는 찬빛. 이 꿈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되며 규성 씨를 불면증으로까지 몰고 갔다는데 더 큰 문제점은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목류병 환자처럼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방문을 안방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열고 문까지 그냥 앞에 보이는 문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쭉 들어가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그냥 기싸대기를 몇 대 때리면은 그때서 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몇 번 정도 그러시나요? 한 2대 정도 때리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한 짓을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다시 또 들어가서 자고. 규성 씨가 끝까지 찬빛을 받지 않자 급기야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빚을 그러니까 가지고 계속 찾아오셨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계속 안 받고선 5년 뒤에 이거 똑바로 안 받을 수 있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5년 진짜 지나고 거의 6년째 될 때부터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터지니까 정체불명 할머니의 경고 때문이었을까. 5년 후 일어난 안 좋은 일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한번 되게 크게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기를 한번 크게 당했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요번에 그 유방암 수술 받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재활 중이신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아직도. 제작진은 취재 중 규성 씨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규성 씨 어머니도 아들과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다는 것. 꿈에 나타난 할머니가 빚을 주려 했고 그 할머니를 쫓아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새벽에 머리를 빗고 우물가 할머니가 나를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머리를 빗고 그 빗을 들고 나가다가 아마 언니들 밟고서 지나가다 언니들 밟은 모양이야 내가. 그 언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 나가는 걸 막 붙잡은 거지.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를 우물에서 할머니가 부르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니들이 울면서 나를 막 붙잡은 거지 못 나가게. 막 친언니들이요? 예, 막 얼굴을 때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고 나서는 그만 언니들이 붙잡는 바람에 그냥 거기 주저리 앉아가지고 다시 그냥 잠을 잔 거지. 정체불명의 할머니는 왜 자꾸 어머니에 이어 규성 씨에게까지 빚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 그 빚의 의미는 무엇인지 꿈 해몽가를 만나 풀어보기로 했다. 2대째 걸쳐서 계속된 규성 씨의 꿈. 과연 길몽일까 흉몽일까? 도망을 가는데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집을 이사했는데 그 옛날 이사 오기 전 집까지 오시더라고요. 빚이라는 건 상당히 길몽이에요. 빚이라는 것은 뭔가 어려운 문제, 이 힘든 문제가 좀 해결이 되거나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귀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이라는 걸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길몽입니다. 그리고 꿈에 노인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뭔가 신분이 높은 사람,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노인이 빚을 준다는 것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귀인을 만난다.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그런 좋은 암시가 있습니다. 꿈만 풀렸을 때는 길몽 중의 길몽. 그렇지만 규성 씨 가족에게는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정반대의 상황인데. 그 할머니가 분명히 5년 후에 네가 봤냐 안 봤냐 그걸 본다 그랬으니까는 그게 자꾸 연관지어 주고 싶은 거지. 이래서 자꾸 그런 거야. 제작진은 2대째 계속되는 꿈이 혹시 영혼의 장난은 아닐까 할머니의 존재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규성 씨 몸속 또 다른 영혼을 부르는 기치료사. 할머니. 눈 뜨지 마세요. 그동안 규성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규성 씨 몸에 하나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수를 치며 영혼을 불러내자 규성 씨의 몸을 빌려 할머니 영혼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한쪽에서 울지 말고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화는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조상이긴 조상인데요. 지금 그 가슴이 하늘 지금 쏟아내고만 있어요 지금. 아이고. 할머니는 왜 꿈에 나타난 걸까? 꿈에서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 내 빚이야. 어? 내 빚이야. 네 할머니 빚이야? 그래. 그 빚 갖고 뭐하게? 애타게 빚을 찾는 할머니. 내가. 그 빚이 뭔데? 어? 나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빚이 뭔데? 영감이 줬어. 어? 영감이. 영감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야? 안 사다 주다가 사다 줬구나. 날마다 못생겼다 구박하다가. 저렇게 머리기름 발라서 예쁘게 빗어내는데 그치? 기치료사의 말에 더욱 서럽게 우는 할머니 영혼. 꼭 그 빚어야 돼? 어? 빚 찾아야 돼. 빚? 어디다 잊어버렸는데? 물 속에다가? 딴 걸로 사주면 안 돼? 안 돼. 딴 걸로 사줄게. 안 돼. 찾아주길 바래다 이가. 아이고.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빚. 꿈에서 빚을 주었던 게 사실은 빚을 찾아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을까? 계속 여기 살 거야 손자한테? 아이 빚 줘 빚. 그 빚 찾아줄게. 어? 빚 찾아줄게.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빚을 찾아주는 기치료사. 양손에 빚을 쥐어주는 신용을 하자. 자 이거 할머니 빚이야? 어? 이거 할머니 거지? 할머니 거 찾았네 이제.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그 손자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이제 많이 없다. 빚을 찾자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바뀐 할머니 영혼. 쑥스러워서. 그렇다면 규성 씨 가족과 할머니는 어떤 관계길래 꿈에 계속 나타난 걸까? 할머니가 누군데? 할머니야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데? 할머니도 종류가 여러 가지 같잖아. 그냥 할머니야. 그냥 할머니가 어딨어? 할머니! 친할머니야? 증조할머니야? 할머니 입으로 얘기를 해줘. 두 대를 건넜지? 응? 두 대를 건넜어. 두 대를 건넜어? 그럼 증조할머니네? 그치? 한을 풀기 위해 손자를 찾았던 증조 할머니. 할머니 손주 어떻게 해줄 건데? 지켜봐야죠. 지켜봐? 어? 그럼. 할머니가 지켜봐줘? 가는 게 잡아주는 거야. 할머니 이제 손자 많이 도와줘? 자, 이제 할머니 가. 자, 이제 눈 떠라. 자, 눈 떠라. 빚을 애타게 찾았던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고 영혼을 떠나보낸 기치료사. 할머니 영혼이 떠나자 정신을 차린 규성 씨. 그동안 몰랐던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한데. 그래서 저기 그 우물에 저기 빚 빠뜨리셨는데 저기 그거를 저기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찾으려고 하셨는데 저기 할머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 꿈에 왜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꿈에 그 우물에 나타났다 할머니 그 할머니 맞으세요 지금? 예. 본인은 왜 계속 빚을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저한테도 왜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집을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찾아달라고 그 집에 안 사니까. 실제 상황을 꿈으로 똑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꿈은 빗대서 많이 꺼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떡 부러지게 꺼지진 않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꺼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신의 한을 이 상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빚을 찾아달라. 할머니 영혼을 보낸 후 제작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호적상에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신 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얘가 직장에서 무슨 서류를 떼오라 그래가지고 이 서류를 떼다 주는데 야 니네 증조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걸로 여기 나와 있네?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지. 증조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모르겠다고 야 그랬더니 야 여기 살아계시다 야 그러면 벌써 100세가 넘으셨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이거를. 꿈속 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빚의 의미. 호적 등본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빚을 찾아달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길몽이라 일컬어지는 꿈, 그 해몽은 어떻게 될까? 용꿈은 관직운을, 돼지나 구렁이 꿈은 재물운을 상징한다고 한다. 동물의 왕 호랑이는 그 위세답게 권력운을 나타내고 훨훨 타는 불꿈은 최고의 길몽으로 손꼽히고 있다. 꿈 해몽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처한상을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밝고 아주 참 좋다. 그러면은 좋은 꿈이죠. 중요한 것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열린 두산과 SK의 야구 경기가 있었던 인천의 한 경기장. 자신의 예지력으로 경기의 승패를 알 수 있다는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길을 한번 양쪽으로 보내봤는데요. 두산에서 제 길을 받는 힘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두산의 기가 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가 나오고요. SK는 한 30점 정도밖에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두산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연 사례자의 예지대로 경기는 진행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승패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경기 초반 두산이 한 점 앞서가는 가운데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경기의 승패를 맞출 확률은 50대 50. 우연의 일치일까? 곧이어 또다시 두산의 득점으로 경기는 2대0 두산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자신에게 확실히 예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자. 제작진에게 다른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 건지는 간단하게 제 PD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오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링 테스트로 예지가 가능하다는 사례자. 이 오링 테스트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한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파장이 맞을 때는 힘이 강해지고 자기의 파장이 맞지 않은 거 아니면 네거티브한 답변일 때는 힘이 약해지는 게 오링 테스트입니다. 과연 저를 믿고 인터뷰를 하러 오신 건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오셨는지. 제 능력을 믿고 인터뷰를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네요. 그죠? 아닙니다. 예지란 것이 있는지 그 자체에 관해 대해서는 믿음이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체는 믿고 계십니까? 그건 믿고 계시네요. 예지라는 게 작동하고 예지라는 사실이 있다는 건 믿고 계시고 앞에 있는 저는 아직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 상태에서 미래로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구군이 더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진다고 보죠. 언제까지 약해지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2007년을 100으로 보겠습니다. 평균 100으로. 이것보다 떨어지면 약하게 나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1년까지는 2007년보다 더 전반적으로 못한 경기나 구군이 될 것이다. 이게 보는 거죠. 이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든지 가능하고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서 어떤 감정이나 목적의식이나 그런 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만 가질 수 있는 수련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예지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예지도 가능하다는 사례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제작진은 실험을 해봤다. 자, 카세 쓰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로 나오는데요? 네, 여자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그렇다고 나왔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아니라고 나왔고요. 이 카세터는 몇 년간 사용한 것입니까? 1년, 2년, 3년 정도 사용한 것이고, 보통 사물은 오래 쓴 사물일수록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해요. 답이 금방 나오고, 왜냐면 그 사람의 기가에 묻어 있기 때문에. 네. 기와의 예지가 그 연관성이 당연하죠. 예지력이 사람의 기로도 가능하다? 제작진은 자신의 기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 또 한 명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전화상으로만으로도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몸 상태를 좀 알 수가 있다고 하시던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은 하죠.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 안쪽으로 위장적으로 좀 상당히 좀 다르기 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저 같은 경우 상대방 몸기호를 같이 느끼는 거죠, 제가. 저는 무속인은 아니거든요. 무속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저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틀려요, 저는. 일단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첩첩산중에서 길을 수련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과는 달리 제보자는 평범한 미용사였는데 선생님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 몸기운은 제가 느끼는 거죠. 제가 몸기운을 상대방 몸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여가고 느끼면서 안 좋은 부분은 같이 느끼는 부분들이죠. 제가는. 느끼시는 게 아무나 이렇게 가능하신 건가요? 예, 다 가능해요. 제작진은 제보자의 예지가 어느 정도 적중하는지 직접 거리로 나가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만나게 될 상대자는 혈이가 척추 라인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건 감이 와요 지금. 미리 그렇게 느낌이 오세요? 예. 와요. 제가 아무나 이렇게 지목을 하더라도 나하고 뭐 지금 가슴에 또 맞히는 기분 같은데. 제보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때마침 보이는 행인에게 인터뷰를 시도한 제작진. 이것도 좀 뽀근하고 뒤쪽도 뒤에 이거도 약간 좀 뽀근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몸 상태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상태는 아니고. 제가 아픈데 말입니까? 네. 허리 수술해가지고 지금. 아,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는데 다시 또 재발돼가지고 지금 검사받는 동안입니다. 목 뒤에 이렇게 뻐근하고. 네, 목도 지금 디스크가 있어요. 아, 목 디스크가 네. 있으시고. 네, 목하고 허리하고 디스크 같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리벙벙한데. 뭐 이분은 한쪽 무릎도 아픈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지력은 통할까? 이분은 원래 좀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이빨 상태 안 좋아요. 어금니 안 좋아요. 무릎 알로 일로가 약간 기운이 딸린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주 이제 소리가 나고요. 무릎에서 좀 걸어 다닐 때 가끔씩 계속 오래 서 있으면 좀 아프고 좀 맞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를 좀 못 맞추신 것 같아요. 신장 한쪽을 아버님한테 이식을 시켜드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신장 한쪽이 없거든요. 좀 신기하기도 한데 제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래서 계속 안 좋았던 건가. 제가 어금니는 한 2번 정도 병원에 갔었거든요. 어금니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는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이분이 사람을 보고 안녕하세요. 건강 상태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눈 시력은 짱눈인 것 같아요. 짱눈.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하고 크게 숙면은 못 차는 것 같네요. 머리 무거운 게 숙면이 잠을 깊은 잠 못 자요 지금. 의사세요? 의사는 아니고요. 관상가? 관상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얼굴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딱 대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이제 신기해요. 과연 제보자의 예지력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할까? 신기해요. 평상시 아프다는 느낌 좀 자주. 자신의 기로 사람을 예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례자. 거리 실험 테스트 결과 70%의 적중률을 보였다. 그러나 제보자의 예지 능력에 대해 완전히 믿을 수도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이에 제작진은 제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뇌파 검사를 해봤다. 이 뇌파가 좌뇌보다 우뇌에서 지금 더 선명하게 나왔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지금 활성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델타 세타파 영역은
무의식의 세계, 자기 내면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내면 의식의 그런 세계들이 더 이제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뇌파 분석 결과 일반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과연 이런 현상을 예지 능력이라 말할 수 있을까?